얘들아 안녕. 오늘은 교과서 164페이지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될 때까지 요 부분부터 수업을 할 거예요. 우선은 여기에 DNA하고 RNA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우리 앞단원에서 DNA하고 RNA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우선은 DNA는 뭘 DNA라고 얘기하냐면 유전 정보가 저장된 설계도 원본이야. 그래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RNA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제 RNA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요거 비교해서 옆에다가 선생님 한번 적어줄게. 여러분들도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볼 거고, DNA와 RNA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DNA의 구조 그러면 이 이중 나선 구조라고 두 가닥이 꼬여 있지. 그게 DNA인 거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예요.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DNA의 기능은 아까 유전 정보가 저장된 설계도 원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럼 RNA는 뭐냐면 이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염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염기가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이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염기의 종류가 틀려요. 우리가 DNA하고 RNA 같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어?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핵산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둘 다 핵산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핵산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핵산에 포함되는 DNA하고 RNA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 가장 작은 거 기본 단위?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유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DNA나 RNA나 이게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나 RNA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 둘 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는 너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뭘로 구성되어 있니?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1대1대1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의 가장 작은 단위도 뉴클레오타이드, RNA도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말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DNA가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어디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핵 안에 있죠. 핵. 요게 지금 밑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요게 지금 DNA잖아. DNA가
이게 큰 요거 뭐냐면 이게 지금 핵이에요. 핵. 여기 핵이라고 써 있지. 이 전체가 핵이에요. 이 전체가 핵이야. 그러면 핵 안에 DNA가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있는 거고, 그 DNA에 지금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지금 세포질에 있는 이 리보솜에 전달돼야 돼. 리보솜에 전달돼야지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거든. 근데 여기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리보솜한테 전달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하냐면 이 RNA가 역할을 하는 거야. RNA.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붉은색 부분 있죠. 붉은색 부분. 요게 지금 뭐냐면 이게 RNA를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DNA 이중 나선 구조,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중 나선 구조 여기 있지. 여기.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합성되는 거야? RNA가 합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RNA가 합성되면서 이 DNA에 있는 그 염기 배열 순서, 그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쫙 복사. 그렇게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DNA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RNA가 합성된다.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전사. 얘가 전사 과정을 통해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져왔어. RNA가. 가져와서 이제는 핵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전사 과정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전사 과정은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 안에서. 그리고 전사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핵 밖으로 RNA가 나와. 뚫고 나와. 핵을 뚫고서 이렇게 나왔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리보솜하고 리보솜하고 이렇게 붙어.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이 RNA에 결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의 정보를 복사한 RNA가 핵을 빠져나와서 세포질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세포질 안에는 이제 리보솜이 있는 건데 이때 리보솜이 RNA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리보솜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지금 RNA의 정보에 따라서 이제 리보솜이 그러니까는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요게 그럼 뭐겠어? 요게 RNA겠지. 그럼 아까 RNA의 역할은 뭐라고 했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왜? 지금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카피해가지고 전사해서 밖으로 나왔어.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 쪽으로 와.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를 리보솜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보솜이 지금 RNA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결합을 하게 되면 리보솜이 이 RNA의 염기 배열 순서를 쭉 읽어. 그래서 여기부터 읽는다고 하면 여기 세 개의 RNA의 염기 배열 순서 읽어. 그 다음에 요거 읽어. 그 다음에 이거 읽어. 읽으면서 차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앞에부터 읽어서 이렇게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읽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읽고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RNA의 세 개의 염기 배열 순서 요 염기 배열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어. 그러면 세포질 속에는 지금 이렇게 20여 가지의 다양한 아미노산이 세포질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 퍼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RNA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리보솜이 이걸 딱 읽으면 RNA 그러면 아미노산 만약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A라고 한다면 A 아미노산이야. 그럼 A 아미노산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A 아미노산이었다. A 아미노산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니까 염기 배열 순서가 B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러면 이때 B 아미노산을 연결해라. 그럼 그 다음에 B 아미노산이 A 아미노산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니까 이 C 염기 배열 순서를 보니까 이 C
아미노산을 지정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정하는 C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염기 배열 순서 보니까 D를 지정했어. 그러면 D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E를 지정했어. 그럼 E가 연결되고, 이렇게 RNA의 염기 배열 순서가 지금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들을 쭉 이어가지고 리보솜이 연결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되죠. 그래서 쭉 이어가지고 이게 완성된 지금 단백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때 번역 과정이 있어요. 번역 과정. 번역 과정은 뭘 얘기하냐? 번역은 여기 있네. RNA의 정보에 따라 리보솜이 세포질 속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번역은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핵이 아닌 세포질 내의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질 내의 리보솜.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은 세포질 내에서 일어난다 그래도 맞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과정 중에서는 중요한 거 전사 과정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전사. DNA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RNA가 합성되면서 RNA가 이제 카피하는 거지. 유전 정보를 카피해가지고 나오는 거. 카피하는 과정이 전사고. 그리고 카피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리보솜이 RNA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RNA의 정보를 리보솜이 읽어. 그래서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사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죠. DNA의 염기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 짝이 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서 RNA가 합성된다. 그걸 전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RNA의 염기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 세포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연결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사 번역은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사하고 번역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배웠어. 근데 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번역도 어떻게 해서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지 번역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5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165페이지. 165페이지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DNA의 유전 정보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전사랑 지금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가 형질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기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암호야. 우리 앞에서 여기서 DNA에는 지금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유전 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염기예요. 염기.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요게 뭐냐면 요게 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RNA가 이게 합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든 유전 정보는 염기 배열 순서라고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염기 배열 순서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2단원의 생명의 암호 요 파트에서도 이제 염기 배열 순서들이 나오거든. 염기가 여기에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라고 그랬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게 네 가지 순서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DNA의 종류가 이렇게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가 네 개야. 그러면 이 네 개의 염기로 결국은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넘거든. 그 20가지가 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면 염기가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돼서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된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 야, 4개의 염기로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면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된다. 그때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사되어 형성된 RNA의 새 염기를 코돈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로 전달되고 RNA의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거 좀 말이 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은 DNA의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이 DNA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각각 아데닌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구아닌도 하나, 사이토신도 하나, 타이민도 하나씩 각각 지정한다고 한다면 아미노산 몇 개밖에 지정을 못하니? 1, 2, 3, 4, 4개밖에 지정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세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은 우리 20종이 넘는 아미노산을 다 지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2개의 염기가 지정하게 되면 몇 가지의 가지의 수가 생기는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이게 2가지의 그러니까 2자리 숫자, 2자리의 이 염기가 한 조가 돼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한다면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첫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자리가 2자리라는 거야. 이렇게 2자리가 만약에 이게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리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게 4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갈 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아데닌 그 두 번째 두 번째 칸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염기 종류는 4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가지가 올 수 있지. AA, AG, AC, AT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몇 가지가 가능해? 아미노산 지정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가능해.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 여기 들어갈 게 G였어. 구아닌이었어. 그럼 구아닌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밍 이렇게 4가지가 있지. 그러면 이제 사이토신에도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밍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구아닌에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2자리에 염기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미노산 몇 개를 지정할 수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하나당 몇 개, 4개까지 가능하니까 4 곱하기 4 다 해서 16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어떻게 16가지인지 알겠지? AA, AG, AC, AT, GA, GG, GC, GT, CA, CG, CC, CT, GA, GG, GC, GT 이렇게 해가지고 16가지가 되는데 우리 지금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렇게 16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지? 몇 가지라고?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서 2가지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염기가
세 개의 염기가 지금 한 조가 돼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몇 가지, 이렇게 되면 몇 가지의 가지수가 생기냐면 몇 가지 가지수가 생길 것 같아. 잠깐만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도 각각 4개의 가지수가 생기겠지. A, G, C, T 이렇게 4개가 생기겠지. 그 구아닌에도 어떻게 생기겠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사이토신에도 어떻게 되겠어? 얘도 4개로 생기겠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럼 이 T에도 어떻게 되겠어? 4가지가 생기겠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야, 요거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몇 가지 가지수가 생길까? 이거 잠깐 봐봐. 아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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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AGG, AGG 아니 AAG 이게 또 하나의 아미노산, AAC, AAT 이렇게 하면 4개가 지정되지. 그 다음에 AG로 갔을 때 AGA, AGG, AGC, AGT 이렇게 해가지고 또 4개를 지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 ACA, ACG, ACC, ACT에서 4개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T, A, ATG, ATC, ATT 해서 또 4개를 지정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가지수를 다 우리가 세보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경우의 수 너네 계산하는 거 배웠을 거야. 우선은 염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으면 4 곱하기 요 하나당 4개로 나눠지지. 그래서 4를 또 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하나가 몇 개로 나눠져? 4개로 나눠지지. 그래서 요 A 하나가 지금 3자릿수가 되면은 얘 4, 4, 4, 4, 3, 12 요거 여기까지 4, 3, 12, 4, 4, 16 여기까지가 16개 되지. 그러니까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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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란 말이야 각각. 이거 다 16개씩 다 더하면 얼마 나와? 64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걸로 해도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이거 64개가 나오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 지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16가지, 아까 2자리였을 경우에는 16가지 아미노산밖에 지정 못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안 돼. 근데 64개를 지정할 수 있으면 이건 가지수가 더 많으니까 이거보다 20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염기가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이유를 설명을 한 거야. 경우의 수가 64개, 이렇게 해야지만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해가 안 갈까? 그러면은 지금 DNA에 선생님이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염기 배열 순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염기 배열 순서 중에서 이 염기 요거 3개가 한 조가 된다고 그랬지. DNA에 있는 이 염기 3개를 한 조라고 하는데 그 한 조를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해. 3염기 조합. 그래서 타이민, 구아닌, 3염기 조합이고 하나 있고 타이민. 요거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거야. 요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DNA에 있는 그 염기 3개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요거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요것도 너네 기억을 좀 해놔야 돼. 여기서는 이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해. DNA에 있는 것을. 그래서 3염기 조합이 지금 있지. 근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염기도 두 줄로 돼 있어. 두 가닥이니까. 그러면 이 DNA 같은 경우에는 타이민은 뭐하고 짝이냐면 아데닌하고 짝이거든. 그래서 이 타이민 밑에는 누가 결합해 있냐면 아데닌이 있어. 구아닌의 짝은 누구냐면 사이토신이야. 그래서 여기 사이토신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요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아닌이면 사이토신, 그 다음에 타이민이면 아데닌, 타이민이면 아데닌, 타이민이면 아데닌, 이런 식으로 지금 DNA가 결합이 돼 있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제 DNA에 있는 이런 유전 정보를 누가 카피한다고? RNA가 카피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RNA가 이 두 줄에 있는 염기배열 순서 중에서 한 가닥을 카피하는 거야. 그 한 가닥 카피하는 그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전사는 핵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카피하는지 보자. 이 두 가닥 중에서 지금 RNA는 어디를 카피를 한 거냐면, DNA에 아데닌하고 요거랑 짝이 되는 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RNA가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A를 카피하면은 얘는 뭘로 카피하냐면, 얘랑 아데닌하고 우리가 이제 짝을 이루는 염기가 뭐라고 했어? 원래 타이민이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DNA에는 타이민이 있지만 RNA에는 타이민이 없어. 유라실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카피해가지고 유라실로 받는 거야. 얘의 정보, DNA에 있는 아데닌을 RNA가 카피할 때에는 유라실로 카피를 해. 전사할 때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DNA의 사이토신의 이 염기를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RNA에서는 사이토신하고 짝이 뭐냐면 구아닌이야. 그래서 구아닌으로 카피를 해. 또 사이토신, 그럼 여기 구아닌. 그럼 아데닌하고 짝인 거는 또 유라실. 아데닌 짝인 거 유라실. 아데닌 짝인 거 유라실.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또 짝은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하고 짝인 거는 타이민하고 아데닌. 그대로 여기는 아데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NA가 DNA의 유전 정보를 받아오는데 그대로 아데닌을 아데닌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짝이 있어. 그 짝으로 그러니까 받아오는 거야. 카피를 해가지고 RNA가 여기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그 RNA의 유전 정보를 지금 이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 전달할 때 요 염기배열 순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요 염기배열 순서로. 그때 RNA에 있는 이 염기배열 순서 있지. 염기배열 순서 요거 한 쌍 한 쌍 있지. 3염기 조합에 해당하는 RNA의 염기배열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코돈이라고 얘기해. 요거 코돈. 3개의 염기배열 순서 코돈 하나야. RNA에 있는 요거 염기배열 순서 요것도 코돈이야. 이거 하나하나를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코돈 1, 코돈 2, 여기까지 코돈 3개, 세 번째 코돈, 여기까지 네 번째 코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RNA에 있는 코돈 하나가 이제 리보솜하고 RNA하고 결합을 해서 리보솜이 RNA에 있는 요 염기배열 순서를 읽는 거잖아. 그래서 요 코돈이 이제 아미노산 1을 지정해. 그러면 두 번째 코돈은 아미노산 2를 지정해. 세 번째 코돈은 아미노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돈은 아미노산 네 번째를 지정하는 거야. 이게 지정을 하면 리보솜이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제 이 아미노산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NA의 유전 정보를 우리가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했다? 번역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다시 얘기하면 DNA에는 지금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D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으면 이중 나선 구조라면 DNA 내에서는 아데닌하고 짝은 뭐라고? 타이민. 이것도 DNA니까 DNA 두 가닥 한 가닥 했을 때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타이민하고 아데닌 이렇게 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DNA의 유전 정보를 만약에 밑에 있는 걸 카피한다, RNA가.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정보를 카피를 한다고 하면 이게 RNA에서는 좀 적을 때가 잠깐만 여기다가 적을게요. RNA에서는 사이토신을 타이민을 받을 때에는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을 받을 때에는 구아닌으로, 구아닌 받을 때는 사이토신으로, 아데닌일 때는 여기 타이민이 없으니까 RNA에는 유라실로 받는 거야.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건데 너네가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이거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서 DNA의 이게 염기 배열 순서, 염기 이 세 개의 염기 배열 요 한 세트를 3연기 조합이라고 했고, 이걸 3연기 조합이라고 했고, RNA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코돈이라고 한다고. 이거 헷갈리기 쉬워. 그래서 요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